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따른 유가 부담이 시장 투자 심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가 리터당 2,200원을 돌파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정유 내사는 석유 제품 공급가를 리터당 최고 140원까지 인상하면서 판매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6%가 올라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정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으로 1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2% 오르면서 2,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상당히 들쭉날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렸는데요. 0.4% 조정을 받으면서 522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0.6%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나란히 약세를 기록했고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장중에는 한 2016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도 관측이 됐었는데 상승분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은 밀리면서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과 안 좋은 흐름들 2,000선을 경유로 해서 밀고 당기는 지루한 그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좀 2,000선에 좀 턱걸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수 2,000선을 유지하고 마감됐다는데 좀 약간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렇지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그것도 이제 오늘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로 이제 대표되는 대형 IT들에 대한 하락,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관들도 좀 팔자에 나서면서 외국인들도 물론 팔았고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유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그러한 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경계심이 어제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포지션도 계속 좀 바뀌면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는데요.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각각 64억 원, 375억 원어치 팔았는데 개인만 362억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업종별로는 상승한 종목이 업종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 증권, 화학, 운수창고, 은행 업종이 1%대의 상승률을 좀 기록했고요. 특히 금융지수가 포함된 금융업종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이 2에서 6%가량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1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IT 업종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기관이 약 2,500억가량 매도하며 좀 주가에 부담을 줬는데요. 네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90만 원도 깨졌고 89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가 6% 넘게 빠졌고요.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IT 대표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커지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좀 살펴볼 재료들이 많습니다. 변수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만기일도 있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과연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여기에 또 초점을 많이 맞춰봐야 될 텐데 오늘장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뭐 중요한 변수는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 처음 들어오는 쿼드러플 위칭 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제 그 채권 그 전문가들의 그 발표한 걸 따르면 약 52% 정도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 차감적으로 금리는 인상시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너무 최근에 물가가 워낙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계 사인을 좀 내기 위해서라도 물가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성장이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한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좀 단행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크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관련된 그런 포지션들의 설정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16,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해놓으면서 네. 오늘 과연 그것들을 청산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롤오버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독 차익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과 6월 그 스프레드가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그 롤오버가 될 상황이겠고요. 만약 강세를 나타낸다 그러면 청산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청산을 시키면서 매도 차익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스프레드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선물 옵션과 관련된 그 스프레드 차이를 계속 주면서 장중 변동성은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좀 큰 하루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침 또 이제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도 일단은 좀 오늘 좀 아침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난해 11월 11일 날 옵션 만기 충격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만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에 좀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선물 옵션 만기라고 그러면 일단은 좀 웬만하면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퍼져 있고 또한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한 가지 좀 그 눈여겨볼 점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동안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줘 왔는데 어제는 그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어제 좀 지수도 빠졌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280억, 216억 개인만 51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잘 가던 IT 부품주들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IT 대형 그 사들의 그런 실적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측면들을 좀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주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제 단발성인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가 흐름상은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통이 오늘 이제 금리를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75%이기 때문에요. 뭐 한 3% 정도까지 0.25%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최저 수준이 2005년달 9월에 3.25%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다 하더라도 3%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악재성 요인은 아닐 것 같고 옵션 만기 이벤트도 그다지 크게 마감 때는 봐야겠지만 장중에 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올 이벤트는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아직까지 좀 불안 요인으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 상승이 좀 정체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달러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 뭐 유가에 계속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변수 뽑자고 하면 유가 불안 요인의 상존과 금통위 금리 인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불확실성
앞서 이제 유가 불안 요인 같은 것들은 좀 악재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호재로 본다고 하면 경제 지표가 이제 1월달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터닝을 하면서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로 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 기관들 투자권을 통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런 측면들은 수급상에서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분석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 막판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될 텐데 전략 역시 마지막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은 매매를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오늘은 차분하게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변동성 장세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장중에 지수 하락폭이 좀 커지면 매수하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변동성 장세에 맞춰서 종목 차별화, 특히 이제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IT 부품 차익 실현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선물 옵션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그 매수 포지션인지 매도 포지션인지 그것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도적인 매수 주체의 등장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개인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적인 매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금도 한계가 있고 좀 연속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 주체가 주도적인 매수 주체로 나설 때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찾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중국 관련주 국내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중국에 상장된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적 흐름들이라든가 주가 흐름도 역시 괜찮았었습니다. 오늘은 장중 변동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최근에 통신주들 많이 빠졌죠. 어제 SKT 같은 경우 좀 흐름이 좋았는데 KT라든가 그다음에 효성, 메일유업, SBS, KCC 이런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실적도 받침이 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시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전략까지도 한번 쭉 들어봤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역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저희가 중국 엔진 집단 살펴봤는데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동시호가 때에도 양호하게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심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지금 중국 엔진 집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중국 엔진 집단 계속 6,0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이평선이 좀 닿아서 좀 약간 밀리긴 하지만 수급 동향의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 보시면 중국 엔진 집단 기관이 꾸준하게 한 2월달 중순 이후부터 2월달부터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죠. 네. 6,000원부터 5,000원대 후반 그리고 지금 6,000원대 초반 어제 이제 좀 올라서 어제 그제 좀 올라서 6,400원대까지 갔는데요.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주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펀더멘탈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한 또 제시했던 목표가 7,500원대까지도 가능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네. 물론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크게 하락했던 거래량 그리고 이제 2011년 1월달에 상승 단기적 고점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더 터진 후에 7,000원대, 6,500원대 넘어서 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 원양자원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낙폭과에 대한 종목 중에서 KCC입니다. 네.
KCC 같은 경우는 뭐 그 폴리실리콘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약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6배로 절대 저평가 수준에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가 보유 자산에 대한 그런 가치도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유 중인 투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그 투자 유가증권을 보게 되면요. 네. 현대중공업 6.7%, 현대차 1.02%, 만도 17%, 현대상선 4.29%, 현대산업 2.7% 등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등 기타 그 자산이 한 5천억 정도가 되니까 못해도 4조 정도로 이제 할인을 뭐 주식들을 할인한다 하더라도 못해도 4조 원 정도는 가치가 충분한데 어제 이제 기준으로 그 KCC의 시가총액은 3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유 자산들을 다 처분한다 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시가총액 3조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물론 폴리실리콘이 이제 적자를 좀 봐서 좀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좀 우려가 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 그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그 주가 밴드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32만 원대가 저점이었었고요. 주가가 이제 40만 원대로 고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한 36만 원, 35만 원 정도인데 현재 주가가 지금 32만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도 30만 원 초반대에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주가 저점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가 그 올해 영업이익 예상 증가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은 뭐 충분하게 저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장의 흐름에 있어서 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금리 상승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이 금리 상승기에는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금리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자금을 많이 보유하는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 금리 상승 기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KCC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부근이 32만 5천 원, 단기 목표가는 3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뭐 중기까지는 뭐 40만 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저가는 31만 원 선전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지켜주시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오늘 KCC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KCC 매수가가 32만 5천 원, 목표가는 36만 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31만 원 각각 측정을 해주셨습니다. 오기철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에 김지롱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작은 종목들 저번에 살펴봤었어요. SM 그리고 실리콘웍스 살펴봤는데 장중에 뉴스도 몇몇 개 나왔었고요.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SM과 실리콘웍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약간 대형주 쪽에는 IT 제외하고 좀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소형주로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SM과 실리콘웍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SM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다음날 이제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로 접근한 분들은 목표 가격에는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좀 경과가 됐고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는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33일 이동평균선 가격으로 보면 한 28,8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쪽 라인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뭐 25,000원까지도 한 2달 정도 기간을 보신다면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웍스가 되겠습니다. 종목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좋고, 주가 소급 등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전일자에 오늘도 이제 소개드릴 게 IT 종목이 되겠는데, IT에 대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우선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목표가 제가 42,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까지 달성하게 된다면은 우선은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 주시는 전략 네.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수급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면은 역시 21선 뭐 37,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하시는 분과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네. 모두요. 네, 지금 네. SM과 그리고 실리콘웍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흐름 말씀하신 대로 괜찮았어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였는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기대하신 그런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좀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급하게 뭐 매수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어저께 장중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그동안 좋게 언급드렸던 IT 종목들에 대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체크 겸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 뭐 낙폭 과대주로 짧게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네. 어저께 삼성그룹주들이 거의 뭐 IT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이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때문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뉴스 잠깐 살펴드리면요. 뭐 국가대표격인 삼성그룹주들이 9일 일제히 급락을 했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막이 오르기도 전에 당초 기대와 달리 IT 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라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제가 또 하나 이제 가장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유심히 보고 있던 종목이 삼성전기였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저께 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기에 대한 개별적인 뉴스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삼성전기 측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실적은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삼성전기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 악화설 때문에 5,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실적은 아직 알 수 없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다라면서 급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약간은 뭐랄까요,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 레포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은 소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는데 삼성전기는 그렇게 1위 1비할 기업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에 대한 자신감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스마트폰이나 2분기에 LED TV 같은 그런 성장성 있는 부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재무적으로도 삼성전기, 삼성그룹입니다. 재무적인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약간 조금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내용은 잠깐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네. 또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시겠죠. 네네. 우선 그렇죠.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실적 악화에 대한 시장의 가격적인 반응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더 빠진다면은 네, 매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매수 네. 가격도 오늘 시초가는 아닐 것 같고 시초가 이하로 빠질 경우에 네,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는 12만 원에서 12만 2,500원 사이에서만 하시고요. 12만 2,500원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는 분할로 시간적 텀을 두고요. 오늘, 내일 뭐 그리고 다음 주 이런 시간적 텀을 두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수준인 뭐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중장기, 아까 회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으시고요. 손절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이쪽 12만 원 라인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면은 11만 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요. 12만 원을 11만 9,500원으로 500원 정도 여유 주겠습니다. 11만 9,500원을 이탈하면은 우선 절반 정도 비중 줄여 주셨다가 다시 뭐 시간이나 뭐 시황 같은 거 보시면서 역시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네네. 네, 삼성전자 두 번째 종목도 간단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만한 뭐 대표적인 종목 되겠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데요. 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가격 메리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값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디램값 상승 반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과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거라는 판단과 그 다음에 실적의 저점 구간이 주가의 저점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다만 이제 지금 무리하게 매수할 때는 아니고 역시 분할적으로 분할 매수로 이미 좀 많이 빠져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7만 원 이하,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초가가 뭐 87만 원대인데요. 네. 더 빠지면은 8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손절은 뭐 85만 원, 네. 그리고 중기로는 뭐 75만 원. 삼성전자를 손절하실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글쎄 뭐 중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반등 정도 보실 때 뭐 네. 95만 원, 그리고 장기로는 뭐 100만 원 다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진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시장 움직임 많은 분들께서 후반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저희가 장중에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또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일지, 프로그램에서는 매물이 또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매수를 해서 걷어들여 갈지에 대한 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초반부터 급락인데요. 1.1%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포스코는 0.1% 수폭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약세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보합입니다. LG화학 0.2%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초반부터 달리고 있죠. 0.6%에서 0.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세를 걸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약세입니다. 보합 아니면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5%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7%, LG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7% 내리면서 비교적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은 고유가에 활짝 웃고 있죠.
상승세를 걷다가 오늘은 초반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4% 내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아이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 흐름 눈에 띕니다. 0.6% 오르고 있습니다. LG와 LG 디스플레이는 0.1%와 1.5% 각각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롯데쇼핑 잘 나가다가 매물이 또 나오고 있죠. 1.4%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0.6% 오르고 있는데 금적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효과와 금리 인상 가능성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 내리고 있네요. 삼성화재는 보합이고요. 호남석유 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3%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KT 나란히 0.1%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기업은행 OCI 약세권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0.06%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2000선이 깨져서 1999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소폭의 오름세고요. 0.2% 오르고 있습니다. 523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서울반도체는 약간의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CJ 쇼핑은 0.4%, SK 브로드밴드 역시 비슷합니다. 다음은 0.2% 오르고 있고요. SFA, OCI 머티리얼즈 약세입니다. GS 홈쇼핑이 강세인데요. 네, 유통주들 그중에서도 홈쇼핑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멜파스 4.3% 급락하고 있고요. 아토가 1.4% 내리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1.4% 오르고 있고요. 성화이텍 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2.1% 급락하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저희가 김일홍 실장과 함께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일정 수준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선에서 매도를 하자 42,500원 선이었나요? 그 선을 기준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0.2% 내리고 있고요. 젠백스 모합입니다. 성룡광전투자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성 LST 1.6% 급등 중이고요. 하나투어 역시 강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약세인데요. 흐름 짚어주십시오.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인 데 따라가지고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19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4% 하락한 상황인데요.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와 함께 LG 디스플레이도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이 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1.5% 하락하면서 시장 자체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외국인이 지금 현재 13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화학, 건설, 서비스 업종, 보험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도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학, 금융업, 그리고 은행, 서비스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를 노려보자. 앞에서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장은 언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장중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오늘 쿼드러플 리칭데이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당장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1970에서 2020포인트 박스권 등락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1970포인트 정도 그리고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매도세가 만만치 않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장중 변동성이 오늘 클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좀 늦추시고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 1970이나 80선에서는 80선 정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 조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소식도 살펴봐야 되겠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서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과 관련된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2원 40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틀 연속으로 환율의 상승 압력도 상당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면서, 오늘 환율도,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식에서 이제 커트러플 리칭 데이로 외국인 동향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달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식 순매도, 이런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면서, 재료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으로는 이제 1110원 정도 선, 그리고 상방으로는 한 1120원 안쪽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오늘 금리 인상 재료가 과연 얼마나 또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채권 시장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오늘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통위가 되는데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15,000계약 가까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가격을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선 반영됐다라는 속에서 이후 이제 강세장 예상에 대한 이제 선침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이런 판단이고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을 놓고 베팅했다라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채 선물 쪽으로는 많이 순매수했지만 현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김중수 총재와 윤중현 장관이 모두 이제 국회 재정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오히려 지금까지는 계속 경제 성장과 물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강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 긴축 쪽으로 이제 좀 방향성을 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금통위 금리 인상 이후에 코멘트에서 다소 이제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역시 전년 동월비 6.6%로 2년 3개월 내 최고치 나타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국채 선물 만기일이고요. 월요일까지 이제 웬만한 이제 롤오버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 거래일을 앞두고 여전히 이제 대처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평이 확대되어 있다라는 점 등은 아무래도 채권의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상방으로 좀 막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과 그리고 물가 안정과 그리고 이제 성장률 하향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면은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익률 곡선 플래티닝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많이 확실하게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면은 아무래도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것은 장기금리를 또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익률 곡선은 계속해서 이제 플래팅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 코멘트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통위 코멘트에 한번 주목해서 잘 살펴보자라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금융센터의 정영훈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반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현재 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그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지금 개인만이 280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억,
140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각각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만이 한 57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현재 상위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일의 경우에는 은행과 화학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었고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금일도 역시 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는 좀 은행 업종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텐데 이 네네. 앞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전망을 해주시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전일의 코스피 시장은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악화되면서 또한 금일 있을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부담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장후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화학과 유통업종과 금융업종 등을 동반 순매수하면서 은행과 화학업종 등은 강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동반 순매도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만기를 앞둔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한 삼성전기와 JM오직, 삼성 SDI 등이 전자계열사들의 낙폭이 컸었고 이는 삼성전자 실적 부진 전망의 파장이 다른 IT와 디스플레이 계열사에까지 악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에는 쿼드러플 위칭 대회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현재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선물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의 환매수가 지속되면 시장 전체의 수급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프레드 가격이 소폭 하락과 함께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가 병행되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스프레드 매도를 통해서 롤오버를 지속하겠지만 증권가 투신, 보험 등 기관 투자가들의 스프레드 매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는 변동이 있겠지만 롤오버와 함께 장내 환매수가 지속되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외국인은 그 주식을 팔기 전에 선물 매도를 먼저 하면서 손실을 방어해왔고 그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 먼저 수급이 돌아서면서 증시 반등이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도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 현물 시장의 수급은 돌아서지 못했지만 외국인 환매수로 인한 선물 시장 수급 개선이 선행되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실적 기대가 컸었고 최근 아웃퍼폼했던 쪽은 조정을 받는 양상인데 낙폭이 컸었거나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쪽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동발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업종과 종목 찾기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영훈 대리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약세입니다. 1997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변수가 좀 많은 만큼 많은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고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